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22장 광산산업에 투자한 예노인. 비록 예노인과 부인 양씨가 힘을 합해 강권하여 찬성을 평양에 보냈지만 그들은 마음에 사무치도록 그를 그리워했다. 연숙에서 그를 양자라고 속였던 그 첫날이 그들에게는 평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그들은 찬성과 함께 있는 동안 행복했다. 수년 동안 자식 없이 지내던 노 부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찬성에게 자신들의 가정과 삶을 내주었다. 찬성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자신이 진 빚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처음부터 찬성은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이라고 높여 불렀으며 양씨에게는 더욱 친근하게 어머니라고 불렀다. 순에 있는 집에 행복이 미소 지으며 찾아왔다. 샘을 터 끌어온 물은 온 동네 논밭으로 골고루 흘러들어갔다. 별로 이득을 내지 못하던 콩밭과 조밭이 가치 있는 쌀을 생산하는 논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그 와중에 노인은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살림이 넉넉해졌고 안정되고도 평안하게 살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그는 찬성에게 늘 고마워했다. 찬성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순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 자신이 새롭게 경험한 것들을 소개하고 전도책자와 복음서도 많이 보냈다. 그러나 편지를 통해 친구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쉽게 설명하기란 어려웠다. 노인은 의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찬성에게 답장을 하긴 했으나 자신이 너무 늙은 탓에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어 걱정이라고 적어 보냈다. 찬성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순회에 한번 가보고도 싶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는 대신 자신을 키워준 양아버지가 평양을 방문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는 아름다운 평양의 모습과 언덕 위에 있는 큰 교회의 모습, 많은 신자들을 불러 모으는 쇠로 된 커다란 종 등을 소개하는 편지를 수없이 써서 보냈다. 결국 노인은 구경도 할 겸 아들을 만나기 위해 평양에 가기로 결정했다. 여행을 위한 자금이 준비되고 입고 갈 새 옷도 거의 완성되었다. 그런데 그때 노인의 사촌 동생이 찾아왔다. 푸른 비단 옷을 입은 노인의 사촌 상호는 수완이 좋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개천에서 군수의 관사 근처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덮은 집에서 살았다.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순에 있는 자신의 가난한 친척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다. 예상호는 짧은 시간에 돈을 모으려고 궁리하면서 항상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 군수들과 지방의 재력과 친하게 지내느라 바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처지가 바뀌기도 하는 법이다. 그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개천의 북쪽에 있는 금광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 물론 시작할 때만 해도 그곳에 금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의 제한된 자금이 바닥나고 말았다.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예상호에게 물었다. 당신의 친척이 순회에 살고 있지 않소? 내가 듣기로는 그가 말년에 번성했다고 하던데 그를 끌어들이는 것이 어떻소? 그러자 예상호가 대답했다. 내가 비록 그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는 내 친척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 거지처럼 가난했어. 나도 이제 그의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들었소만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낼 정도는 아닐 거요. 아마 그렇지 않을게요. 그 노인에게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당신도 모르지 않소. 우린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가서 그 사촌을 설득해 보시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후 예상호는 사촌 노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보냈다. 노인은 갑작스런 편지에 몹시 놀랐다. 그 편지에는 노인의 건강과 번영을 묻는 안부 인사와 업무차 덕천에 가게 되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순회에 들르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만약 노인이 사촌에 예기치 못한 이런 호의와 친절들을 조금이라도 의심해 보았더라면 그 안에 담긴 불량한 목적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촌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업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은 그를 할 수 있는 한 극진히 대접하였다. 사촌은 편지에서 언급했던 날에 맞춰 순회에 도착하였다. 그가 잘생긴 나귀를 타고 딸랑딸랑 방으로 울리면서 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은 야단법석을 떨었다.
예상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끔 만들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다. 그가 농장과 가축에 관해 질문하고 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 노인은 이미 마음을 사로잡혔다. 특히 예 노인에게 천성에 관해 이것저것 물으면서 그가 정말 훌륭한 청년이라고 칭찬하자 노인은 사촌에게 마음을 완전히 주고 말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는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집이 누추하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초대하여 예 노인이 극진히 대해준데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바쁜 사람이었다. 그가 한 번도 순에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이 하는 사업이 성공하면 자금 압박에서도 풀려나고 그 전보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귀며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 노인 부부가 예상호에게 관심을 보이자 그는 자신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개천의 북쪽에 있는 금광에 투자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힘주어 말했다. 저는 금광 사업에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금광은 생전 처음 봐요. 광석이 매우 좋습니다. 어떤 건 톤당 60원 정도 합니다. 게다가 파 내려가면 갈수록 더 좋은 광석들이 나오고 있죠. 군산에서 금광 사업을 크게 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금광을 사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직접 개발할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20만 원의 금광을 사겠다고 저에게 연락했죠. 예상호는 마치 20만 원이 자기에겐 별로 큰 돈이 아니라는 듯 웃었다. 예노인과 양씨는 그에게서 어느 정도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다. 예상호가 계속해 말했다. 근데 다음 주에 금광에서 성공을 기원하는 작은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그날 꼭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노인은 망설였다. 한국에서는 잔치에 초청하는 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예노인은 그 광선을 한번 보고도 싶었다. 그러나 그는 평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매우 고맙네만 가기 어려울 것 같네. 어렵다니요? 안 됩니다. 여기서 광산까지는 30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나절 거리예요. 자, 보세요. 제가 타고 온 나귀를 보내겠습니다. 개천에서 덕천까지 오가는 길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결국 예 노인은 사촌의 강요에 못 이겨 그리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평양에 가고 싶었지만 사촌이 나귀까지 보내주겠다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평양에 갈 때 입을 새 옷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하루 정도 늦게 출발해도 그리 크게 문제되진 않을 듯했다. 그러나 바로 이 일을 시작으로 닷새 후부터 예 노인은 잘못된 상황에 휩쓸리고 만다. 예상호는 말한 대로 나귀를 보냈다. 예 노인은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날래고 기운 넘치는 짐승을 타보고 보게 되었다. 사촌과 그의 친구들은 벌써 광산에 도착하여 예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 노인은 그들의 안내로 광산 주위를 둘러보고 갱도를 따라 더 깊이 내려갔다. 거기에선 몇몇 사람들이 흔들리는 불빛 아래 광석을 캐내고 있었다. 이 석영 안맥이 보이십니까? 사촌이 축축하게 습기가 찬 곳에 반짝이는 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금이 들어있는 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캐내기만 하면 됩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더 크고 질도 좋죠. 이 광산은 수백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얘 노인은 바닥에 계속 고이는 물을 바쁘게 퍼내는 사람들을 봤다. 깊이 내려가면 저 물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예상후의 친구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 문제는 펌프가 도착하면 곧바로 해결됩니다. 화로운 잔치가 끝난 후 사람들은 온통 광산과 그것의 밝은 미래에 관해 이야기했다. 얘 노인은 이제껏 수백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대화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얘 노인은 집에서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그곳에서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다. 술이 들어가자 노인은 흥분하여 빈틈없던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정을 잃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유망하고 가능한 듯 보였다. 그때 예상호가 친구들을 향해 말했다. 자, 우리 사촌 형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들이 소리쳤다. 사람들이 예 노인에게 확실한 호의를 표하자 노인의 눈이 촉촉히 젖어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이 끌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다. 예상호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 사촌 형님이 이 사업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저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이 사업에 끼워주지 않으리라 결정한 걸 압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행운을 형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대한다면 저는 제 주식을 형님에게 떼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끼어들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사촌이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합니까?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는가? 예 노인은 살면서 광산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계획적인 친절에 넘어가 조심스레 대답하였다. 저는 이런 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우리 주식은 시장에 한 주당 15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으로 사촌 형님께 팔 생각은 없습니다. 예상호가 설명했다. 우리가 사촌 형님과 법적 계약을 체결하여 형님께서 동업자로 회사에 들어오고 백주를 주당 액면가인 5원에 매입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백주는 시세로 15,000원이니 조금 적지요? 그러나 광산이 완전히 열리게 되면 적은 몫이라도 그 가치가 커질 것입니다. 형님께서 500원만 투자하시면 나중에 큰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노인은 깊은 관심을 보였으나 아직 설득되진 않았다. 예 상호는 계속 말했다.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은 새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찬성이가 평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를 도울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예 노인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더 생각했다. 500원. 나에게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평양에 가려고 마련해 놓은 여비뿐이지. 괜찮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함께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평양에 가시는 것을 몇 달 미루신다 해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평양에 걸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하겠네. 예 노인이 말했다.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절반을 내고 2주 안에 나머지를 지불하겠네. 예 노인은 찬성에게 편지를 보내 평양 방문을 연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왜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다. 금광 사업은 찬성의 도움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였지만 그는 편지에 이를 막연하고도 어렴풋하게만 암시했다. 찬성은 매우 근심 어린 얼굴로 그 편지를 읽었다. 그는 금광 사업이 가장 위험한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조언하기도 전에 이미 투자가 이루어져 버렸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완전한 정보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